연결한 오늘의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유커가 귀환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주들 몇몇 들썩이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이 기회일까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금환령 완화가 진짜 이제 본격화되는 것일까요? 주변에 서울 시내 명동, 주요 관광지 들려봐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제법 많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분과 함께 그렇다면 이 이슈를 가지고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안산지점 조상기 PB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중국 이제 국경절 황금 연휴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어디로 여행을 가겠는가 이 선호 지역의 4위에 우리나라가 꼽혔다고 합니다. 이제 이번 국경절을 맞아서 많은 유커들이 유입이 될 텐데요. 실제로 유커 방문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까? 수치상으로 좀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인이 돌아오고 있는 수치가 나타난 게 있는데요.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면세점 매출이 12조 3,866억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72.9%가 중국인들이 사들인 수치인데요. 전문가들의 면세점 중국이 이달에 연매출 처음으로 10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중도 중국인이 차지하는 그 비중도 처음으로 70% 이상을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면세점의 중국인 매출이 9조 326억 원이었습니다. 전체 매출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12조 정도였는데 그중에서 9조를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인이 면세점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현재 월 평균 매출이 1조 1,291억 원으로 면세점 매출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네. 이제까지 9조 326억 원이었으니까 이번 달 중으로 10조가 이상을 상회하고 올해 내에는 매출 13조 5천억 정도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 대비해서 42% 정도 성장한 수치인데요. 사드 이후로 중국인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그 증명을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통계들이 나타내는 시사하는 바는 의미가 있는데요. 중국인 매출이 10조를 돌파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고요. 그리고 2017년 3월 사드 이후로 유커라고 불리는 중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은 대신에 따이공들이라고 불리는 대리 구매상들이 들어와서 이 면세점의 매출을 올려준 것입니다. 따라서 그 따이공들이 한국에서 화장품과 같은 높은 면세점 상품들을 웃돈을 받고 팔아도 중국인 현지 최종 구매자들은 그거보다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그 장점 때문에 이 딸공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면세점 매출액의 증가는 이 한중 관계에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방한 중국인 수가 회복이 되고 있는 수치가 나타나 있는데요. 8월 중으로 봤을 때 잠정 방학인 중국인 수는 50만 5천 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50만 명에 넘는 상회하는 중국인이 들어왔다는 통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 동방항공을 통해서 국내에 도착하는 여객 수가 지난 8월에 9만 9,457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최고치로 이 중국 동방항공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수치인데요. 그러면서 보시는 것 같이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중 관계 개선을 통해서 유커라고 불리는 중국인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의미 있는 바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초였나요? 아니면 작년 연말쯤이었을까요? 한한령을 일부 해제한다, 다시 한국행 여행 상품을 일부 허용하겠다, 등등의 이 중국 쪽에서의 뉴스가 잡혔을 때도 사실 수치상으로 확인되는 것이 없어서 이것이 이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좀 힘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지는 모습이 좀 확인이 진짜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 소비주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들이 면세점, 화장품, 또 뭐 있을까요? 등등해서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이 종목군들 가운데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말씀해 주셨듯이 이 투자 전략은 중국인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그런 매크로적인 환경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추석 중추절이었던 것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있었고요. 10월에 중국 최대의 명절입니다. 국경절이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약 7일 동안 이어집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11월에 광군절이 있습니다. 이 광군절은 화장품주가 가장 기대하는 가장 모멘텀이 큰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이벤트들을 보시면서 이 매출액이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화장품주와 면세점주가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순환매 장세였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 그리고 제약바이오주가 그만큼 관심을 많이 받았고 그의 불이익으로 화장품주와 면세점주 그리고 여행주까지 그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비단 대표적인 주가였죠. LG 생활건강만 봐도 6월에 150만 원 하던 주가가 현재 125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달 새에 16%가 하락한 수치고요. 또한 면세점을 대표하는 호텔신라 또한 6월에 13만 2천 원에서 어제 11만 원 선에서 움직이면서 마찬가지로 LG 생활건강과 대표적으로 최근 주가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는 하반기에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면세점주와 화장품주는 실적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 순환매 장세에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를 하락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의 실적 또한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월에 있을 10월 1일부터 이제 임박했죠. 1일부터 일주일간 이어지는 중국의 국경절. 정말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이고 11월 11일에 이 광군절은 그거죠. 그 온라인 쇼핑으로 대대적인 할인이 또 있는 또 그러면 국내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엄청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가상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이슈를 고려를 해서 지금 투자에 적기인 중국 소비주가 있을까요? 그에 대한 팁을 좀 주시겠습니까? 어떤 걸 볼까요? 네, 그래서 그 면세점주와 화장품주의 대표적인 기업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 면세점의 대표주자인 호텔신라입니다. 어제도 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오늘 추천하는 게 조금 두려웠었는데 오늘도 네. 장 시작하면서 1% 또 정도 올라가고 상승하면서 있어요. 움직이고 네.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3분기 영업이익이 115%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1조 4,3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651억 원은 올해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레저 호텔 사업부 외에 이 면세 사업부 앞서 말씀드렸듯이 면세 사업부가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100% 이상 14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부 분야에서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면세 산업 영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중국인이 많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면세점 매출의 70%에서 80%를 차지하는 이 중국 따이공 그리고 웨이상들이 이 호텔신라의 면세 상품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웃바운드뿐만 아니라 인바운드로 돌아오는 이 가장 큰 비중을 차고 있는 국가 중국에서 우리나라와의 이 한중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업 환경이 정상화되고 그리고 면세 사업자 중에서 가장 시장 점유율을 높게 차지하고 있는 호텔신라가 가장 대표 주자로서 이 주가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9년 EPS를 봤을 때 펄을 30배 정도 적용을 하면 목표가 14만 원을 말씀드리고요. 21선 저가 부근인 9만 5천 원에서는 손절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상반기 한 6월쯤 최고가를 찍었을 때가 13만 원대였는데요. 그 이상을 좀 내다보고 계시는 거죠. 14만 원 목표가를 선정을 하고요. 호텔신라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화장품 아까 또 말씀 주셨잖아요. 네. 관련해서는 또 어떤 종목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되겠습니까? 화장품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신세계를 통한 유통 채널이 일단 확보가 되어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화장품을 만들어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데까지 이 제조부터 유통까지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회사가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고요. 아무래도 그 화장품 기업이다 보니까 마진이 고마진입니다.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을 상회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 연간 630억 원 규모의 화장품 사업부가 현재는 올해 상반기에만 봤을 때도 947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해에 벌어들인 수치보다 올해 반기에 벌어들인 수치가 더 큰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만큼 화장품 사업부는 높은 실적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그만큼 많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화장품 중에서 비디비치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비디비치라는 브랜드는 최근에 따이공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로 알려 있고요. 현재 8개 정도 비디비치 매장이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내에 12개 정도로 그 매장을 추가로 개설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BD비치에서 나오는 매출만 올해 연 1,000억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가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신세계가 또 최근에 주가가 상승 중인데요. 그만큼 면세점주가 많이 하락했었던 이 신세계를 통해서 유통 채널을 확보하고 있고 그에 따른 장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무래도 판매 채널 확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 그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요. 그에 따른 뭐 마케팅이라던가 매장 위치 선정이라던가 이 부분에서 모회사인 신세계를 통해서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누릴 수 있는 장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퍼 32배 정도 적용해서 28만 원을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20만 원 부근에서 내려왔을 때는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화장품 관련주로서 저희는 또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봅니다. 손절가 20만 원, 목표가 28만 원 저희가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안산지점 PB, 조상기 PB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금요일장입니다. 지수는 이 코스피 2344선, 코스닥 지수 82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챙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 마켓온 2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